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구정 연휴 끝나고 나서 모 방송에 나가서 추경 편성 필요하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심각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네네. 확진자도 그러니까는 뭐 한 두 자리 수준으로 이렇게 나올 때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코로나19는 우리가 흔히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치사율은 낮다 그러잖아요. 치사율이 낮으니까 전염 속도가 예,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중국에서 많이 죽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공포심이 있고. 그래서 공포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확산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이 불투명하게 신천지라는. 불투명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 종교단체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야기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에요. 그렇죠. 투명해야지만이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있는 그렇죠. 이런 나라인데, 이 투명하지 않은 어쨌든 간에 단체가 이게 사실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장들이 그러니까 가서 압수해가지고 명단 압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네. 빨리 그러니까 그걸 투명하게 이걸 드러내야지만이 이걸 이제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 심리하고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활동이 이축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자체가 이게 사실은 지금 올스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냐면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독립적인 노동자들, 저희 프리랜서라든가 심지어 그러니까 화물 이제 그러니까 운수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일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심지어 뭐 대기업도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자 나오면 폐쇄하고 이렇게 하고 기업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순간 그렇죠. 주변의 상권은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은 이건 준전시 체제예요. 준전시 태세, 전시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일부 국민들한테 지금 이제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지만 사재기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꼭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 그러니까 마스크를 비롯해 가지고 생필품들은 생산과 배분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럴 때. 우리가 전시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비상 그러니까 상황.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특히 이런 전염병이 확산할 때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수입도 취약한 사람이 더 타격을 보고 네. 정규직은 월급 나오잖아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해더라도 공무원도 나오고. 예. 그리고 마스크도 그러니까 정말 비싸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은 살 저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부담스럽고. 예.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생산과 핵심적인 물품과 관련 꼭 필요한 거죠 국민들한테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사자기 정부가, 못하게. 그렇죠. 생산과 그다음에 그걸 배분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이건 선진국가도 과거 역사 속 다 그랬어요.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비상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뭐냐면은 많은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적인 그러니까 이 영업 활동이라든가 노동 활동하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의 소득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어요. 일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 지원이 불가피해요. 그럼 소득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존의 제도 중에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부족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업급여라는 것도 있죠.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용하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소득 감소한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로 하는 소득을 좀 보충해 주자 이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은 소비 쿠폰 같은 걸로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는, 써야만 되는. 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지원받은 게 다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환류될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 써야 되니까 쓰지 않으면 실조 같아 버리니까는. 그러면 경기도 좀 저리니까 살아날 수 있잖아요. 다시 지역 경제 살아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책이 뭐가 필요하냐?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네. 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요. 매출 줄어들고 생산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폐업 상태로 내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도 부담되고 그렇죠. 저기 고용료도 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단기간 정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운영 자금을 좀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고 예? 한국은행이 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세금 감면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지만은 수입이 있어야지 세금도 낼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입이 줄어들 때는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지만은 자영업자들의 지금 1년 전 자료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마지막 집계한 게 네. 636조 4천억입니다. 자영업자의 부채가요. 가계부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부터 예.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이요. 640. 그러면 거기에 금리 1% 연이자만 하더라도 6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말씀하신 거 예. 기억납니다. 금리 1%를 그러니까 이걸 대환 대출 시켜주라 이거예요. 일 낮추는. 그럼 이자 비용이 자영업자만 해도 한 6조 원 이상이니까 절감되는 효과. 그렇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든 걸 일부 상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 나가는 거를 거니까. 줄이니까. 근데 임대료는 임대업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 좋지만은 이건 그러니까는 강제할 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한국은행에서 이 대출을 대환시켜 주라 이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나 이런 거 해봤자 별 효과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그렇죠. 줄 수 그 있는 피해 본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지금 780조가 넘어요. 대출이. 거기도 이자 1%만 하더라도 한 8조 정도 가까이 된다 이거예요. 1%면 8조. 예? 그러면 수입 줄어들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그 비용을 줄여주면은 예? 일단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 더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좀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들한테 사업 그러니까 건물주들한테 좀 세금을 좀 인하해가지고 동참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유인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소득 지원하고 금융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책이 비용 절감 효과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아마 정부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귀담아 들을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하세요. 예. 아마 이제 전달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요. 네. 치사율이 낮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치사자 중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 질병을 갖고 있었거나 과거에. 예, 그다음에 아니면 고령자들이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는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결합되면서 합병증. 이제 사망 사태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자기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못 느끼고 있다가 이게 모르고 지나가는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감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것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침투해도 잘 안 되고 침투해도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 보니까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사율이 낮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결국은 심리가 안정돼야지만이 경제는 빨리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활동이 정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뭐냐면은 이 심리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 심리를 가지면 안 된다. 경계는 하되.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방역 체계에 네. 도움되도록 그러니까 마스크도 쓰고 손도 항상 씻고 뭐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이상하면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한다든가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과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을 안 보일 필요가 없는 정도의 이게 저거라의 바이러스다 치사율이 굉장히 이거예요. 낮으니까.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에다가 이래서 그 사람들이 뭐 막 행동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까지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심해져갖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킬 것만 지키고 예. 남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라는 게 여러분들 신종 바이러스라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백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감기도 여러분들 1년에 감기, 독감 이런 걸로 사망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일본 독감이 온다. 그런 그렇죠. 것들은 왜 우리가 걱정 안 하냐. 백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있잖아요. 올 겨울에 네네.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3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독감으로도 3만 명이 죽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변곡점을 이제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확진자가 이제 그러니까 증가세가 꺾이는 이제 시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신천지 그 신도들 명단도 확보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통제가 갈수록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요. 네.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방역에 좀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여가지고 지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방역 체계가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외국에서도 예. 외신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많은 이 확진자가 나온 것도 많이 검사를 그래 하기 검사를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 이렇게 빨리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지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1,500명인데 우리는 15,000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올림픽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은 그냥 감기 같은 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예, 지나가는 걸로 유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이걸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투명하지 않고 예. 폐쇄적인 거예요. 우리는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러니까는 이 진단 키트도 개발을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지금 어쨌든 이거 통제를 지금 정부가 한다는 점에서 지금 저는 이 질병관리본부에 관여하는 이 의료진 섞어 진짜 엄청나게 지금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네, 저도 응원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너무 수고하시는 거야. 지금 정세균 총리가 지금 대구에 내려가고 왔는데 그 지자체장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안 보이더라고요. 네, 지자체장들이 저는 경북지사는 아예 보지도 않더라고 아예. 그렇죠. 그래고 오늘 유시민 장관이 한번 직격탄을 예. 날렸는데 대구시장은 도대체가 뭘 하고 앉아 정부만 가고 앉아 있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 제가 볼 때 눈물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겹게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가능한 상태로 우리가 될 것이고요. 예. 정부를 믿고 그렇죠. 국민들은 과도하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예? 예, 각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부분만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책임을 하는데 과민 반응을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기레기들이 우리 최백은 교수님 불법으로 짤 영상 편집했고 최백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랑 별반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대유행이 하고 있지만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그 공포심이나 그런 것들을 조장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철저한 위생 관리,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만 해도 얼마든지 정부가 통제 가능하고 현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우리 경제 활동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자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돼야지만이 네. 네. 사실 이 경제 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모두가 다 영향받아요. 저만 하더라도 2월달 강연이 다 취소됐어요. 취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규직이니까 하지만은 네. 참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용을 가능한 최소화시키려면은 제가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기업들도 이럴 때는 같이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해 좀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이제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극복을 할 겁니다. 옛날 얘기 하듯이 할 시간이 조만간에 올 겁니다. 네.